그러면 이거에 연동해서 우리 시장도 한 번쯤 올라올 걸 기대를 한 거잖아요. 자, 이거 똑같이 만약에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많이 못 올랐다 하더라도 요거 똑같이 우리 시장을 본다면 지난 3개월 동안 조정 볼 때 우리 똑같이 조정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월에 올라올 때 우리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요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우리하고 그대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월봉을 이렇게 가보면 얘네들은 신고지수에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흐름 자체를 보면 3개월 하락하고 2개월 반등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요걸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밑으로 음봉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은 요번에 디커플링, 좋은 쪽으로 디커플링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디커플링이 됐는데 이건 단기적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닝 미스가 나왔죠.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 추정치를 약 3조 원 넘게 3조 5천억, 3.7조 정도 봤는데 2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닝 미스라고 저는 표현을 하지만 어닝 쇼크 수준이죠. 그래서 그날 2% 이상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의 어닝 미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는 걸 인식을 했고 4분기에 급격하게 좋아질 것인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좋아졌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4분기에 그렇게 빨리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애널리스트 그런 자료가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수급적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오늘 목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께 들으셨다시피 삼성 일가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 이런 종목에 상속세를 내기 위한 블록들이 목요일 1월 10일 아침에 있었습니다. 이게 할인돼서 거래가 됐어요. 할인돼서. 그래서 오늘 시장이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0.18%, 코스닥 지수가 1%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전보다는 오후에 지금 오후 1시 24분인데 저는 점점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급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전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 오늘을 보면 오늘 지금 요거잖아요. 요게 지금 아침에 72,900원 시작해서 72,700원까지 떨어졌다 72,900원 요것도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장중 수급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요건 지금 서비스 안 한다는 거 나오네요. 추정을 해볼게요. 0419 어딨나 0419.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48만 주나 있다라는 얘기는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 그리고 차트를 봐야겠네요. 그냥 차트로. 오늘 얘들이 빠지고 있다. 얘네들은 왜냐면 시총이 꽤 되거든요. 근데 삼성물산 보시면은 아래 쭉 빠졌다가 지금 아래 꼬리가 조금 달고 있죠.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삼성물산이고, 그리고 삼성 SDS. 자, 얘는 지금 꽤 많이 올라왔네. 마이너스 4.3% 갔다가 아래 꼬리 이렇게 달잖아요. 이거 분봉 보면 확실히 나오겠죠. 분봉 보면은 지금 이거 10분 보이고 이렇게 5분 보면 아침에 확 빠졌다가 그랬다가 이제 반등을 준 거지 않습니까? 삼성물산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삼성생명. 이것도 그렇다고. 얘는 반등을 못 줬네요.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이 할인율이 높았나? 얘가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 추가 설명 드릴게요. 할인해서 블록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받은 기관 외국인들은 그냥 시가에 어제 종가에만 팔아도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블록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매물로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얘네들은 그렇다 치고 얘네들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반등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의 하락에 어닝 미스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블록딜을 하면 수요 예측을 그 잠깐 사이에 빨리 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사전에
사전 조사를 좀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죠, 벌써 동향을.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은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주관사들은 블록딜의 주관사를 외국 외사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외사들은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수천억씩 되는 조단인데 조단위의 매수자들을 그냥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은 파는 거니까 매도는 정해져 있고 매수자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돌아서 개연성도 있어요. 늘 그래 왔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블록딜 이 밑에서 블록딜이 있을 것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동향 움직임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닝 미스도 낮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매도자가 나타나는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위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삼성전자 그렇게 사다가 1월 9일 날 팔았고 1월 10일 날 팔았고 이번 달에 이렇게 팔았잖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안 팔았잖아요. 이 판 것은 이런 수급전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어닝 미스로 인해서 야 반도체 된다 그러더니 안 되는구나. 삼성전자 이거 실적 개선되는 거 뭐 너무 우리가 오버했구나.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사실이고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에 의해서 빠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고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계속 보여드렸던 삼성전자의 6개월 전의 박스권이 이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박스권에서 이 상당 부분에서 얘 보시면 위로 갔다가 밀렸다가 위로 갔다 밀렸다 그랬는데 한동안 이 상당 부분에 계속 있는 걸 봐서는 돌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돌파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얘가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으로 더 들어왔어요. 이거 기초 분석에서는 보통 삼성전자 매매 별로 안 하시죠. 왜냐면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면은 만약에 73,000원에 사서 79,000원에 판다. 6,000원 오르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들은 단기적으로 물량으로 왕창 내가 몇백억 사는 기관들이나 뭐 또는 몇천억 사는 기관들은 10% 올라도 수익금이 크지만 이 금액이 작은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적 분석, 제가 늘 설명드리는 기적 분석 위주의 분석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에 지금 하나 공부 더 하는 겁니다. 박스권에 있을 때 박스권을 돌파했잖아요. 돌파하고 이 밑으로 진입하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정석입니다. 특히나 이 밑으로 들어올 때 밑에 거래량이 없다면 거의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돌파 매매하면 설명을 많이 드렸죠. 돌파할 때 여기다 글게요. 이렇게 돌파하는 놈이 있고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내려왔다 가는 애가 있고 돌파를 못 타고 가는 애가 있고 정말 지겹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돌파의 라인이 이 지금 박스권의 이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 보통 1번으로 잘 안 움직여요. 이건 개별 종목에서 막 개인들이 막 사고 또는 뭐 그 선수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는 경우 빼놓고는 이거 별로 없고 대형주들은 보통 2번 또는 3번의 유형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2번이 되었던 3번이 되었던 간에 지금 거기에 진입에 임박해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단기적으로 한 10%를 노리고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종목을 매매하든 안 하든 간에 실제로 여기서 이 타이밍에 뭐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이제 실망 매물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던 간에 또는 요번에 오보행 이슈 때문에 이제 매물이 나왔고 주주의 물량이 그러니까 일가의 매물이 나왔고 그것이 시장에 뿌려졌으니까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거죠. 대주주의 매물은 보통은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동 물량으로 잡지 않아요. 근데 유통 물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희석되는 거예요. 유통 물량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그렇게 관점에 볼 때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여기가 내려와서 여기서 삼성전자는 이제 맛이 갔어. 이제 내려가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릴 거야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삼성전자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런 역량 때문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미국은 이번 주에 꺾어 올라가는데 여기 다 똑같이 따라서 왔잖아요. 그 폭이 달라서 그렇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고 지난주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근데 이번 주에 미국은 반등을 주는데 우리 지금 못 가는 게 이 삼성전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삼성전자가 터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여기서 벌써 2주 빠졌지 않습니까? 최소한 다음 주에는 지금 이제 주간 증시톡을 얘기하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형 또는 양봉으로 터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파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 지수 시황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CES로 인해서 미국은 엔비디아, 뭐 AMD, 메타, 뭐 아마존 거의 모든 종목들이 거기에서 어떤 기술이 나와서 어떻다 수혜를 입으면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5천억이나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 많이 팔고 있겠죠. 또는 그 삼성 계열사의 블록딜한 그런 종목들을 지금 팔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벤트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제도 팔았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시장이 떨어짐에도 팔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파는 특히 대형주를 팔고 또 선물을 매도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멈췄습니다. 금융투자가 지난주에는 배당 차익 거래에 의한 매수를 매도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특히 선물이 지금 오늘 선물도 볼까요? 선물 현재가 지금 띄워져 있지 않네요. 그럼 띄워볼게요. 선물 현재가 보면은 오늘 투자자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이 5,300계약을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프로그램 거래 보면 1,500억이나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향을 대형주가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한 동안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올라갔잖아요.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지금 CES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 현대차, 기아, 삼성, 뭐 LG 그룹, 다 SK 그룹 다 갔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일 법한데 우리 스스로는 못 움직인다 하더라도 미국의 뭐 반도체가 움직이는 미국의 AI가 움직인다든지 미국의 자동차가 움직인다든지 할 때 우리가 따라서 연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형주는 하나도 연동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 가만히 보면은 중소형주에만 연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오르면 중소형주에 있는 것들이 오르고 거기서 로봇 관련주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 중소형주만 움직이고 그런 중소형주만 움직이는 이번 한 주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징적인 이벤트의 상황이 계속 가느냐로 보고 있지 않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또다시 바뀝니다. 그거는. 그 핵심 키는 삼성전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 이번 주에는 이러한 공급적 이벤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수를 볼 때 미국은 아까 설명드렸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연말과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 지수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디커플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고 그 디커플링이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가 좋아야 되는 전제가 있고 근데 반도체가 이번에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디커플링이 됐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올해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디커플링을 끝났냐? 물 건너갔냐? 아니고 이번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조금 더 길게 봐서 중기로 보았을 때 장기로 봤을 때 중기로 봐야겠네요. 1년 이내면 중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은 터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도 뭐 하락폭이 좀 작거나 또는 우리 시장을 좀 잘 버티면서 가거나 또는 반등할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에 있다. 그렇게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황을 보면서
미국이 저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자, 2주 빠졌어요. 그러면 야, 이거 또 밑으로 또 2,400 가고 2,500 가고 2,300 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 안 드시잖아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 또는 이익 성장을 바라보고서 들고 계시는 중소형주 또는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좀 참고 답답하고 좀 그렇더라도 참고 좀 지나가는 그런 한 주로 돼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도 역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